앞에 볼게요. 앞에 좀 보시면요. 그 이제 행렬에 대한 이야기 중에 좀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봐줘야 되는데 거기 단위 행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위 행렬 좀 쳐볼래요? 유형 12번입니다. 자, 단위행렬 지난 시간에 우리 쓰라는 것 중에 있었었는데요. 단위행렬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단위행렬이었거든요. 기억나실까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건 단위행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잘 보세요. 단위행렬이라는 것은 어떤 행렬이랑 단위행렬이 곱해졌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그 행렬이 그대로 나와요. 응? 저게 뭐지? 이런 거 잘 보세요.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시는 거고요? A11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윤주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시겠어요? A1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시면요 A21이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행렬이라는 건 별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해버리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렬은 곱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얘는 신기하게도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섞어서 이렇게 한번 해서 곱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행렬의 곱셈은 그죠? 뭐가 나올 수 없었는데 교환 법칙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있잖아요. 참고 A 곱하기 B 행렬이랑 B 곱하기 A 행렬은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이 친구 요 일반적인 특징을 깨는 거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를 생각했을 때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단위 행렬을 몇 번 곱해보자. 이게 1번 상황이었고 이게 2번 상황인데 그럼 얘는 다시 단위 행렬이 나와요. 마찬가지 단위 행렬 곱하기 단위 행렬 곱하기 단위 행렬은요 다시 단위 행렬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줄 수가 있느냐? 잘 보세요. 어떤 단위 행렬에다가 K배를 하고 어떤 단위 행렬에다가 K배를 해서 어떤 단위 행렬에다가 또 K배를 하자면 이 친구는 잘 보세요. K 세제곱에 2가 됩니다. 왜 그런 거냐? 실수배만 한 거잖아. 그런데 이 실수배는 앞으로 기어나가서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위 행렬끼리 단위 행렬 곱하시면 그대로 단위 행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이런 게 있겠죠. A를 n번 곱했는데 단위 행렬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뭐도? A의 뭐도? 2n제곱 또한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괜찮을까요? 그런데 A의 n제곱이 만약에 마이너스 2라는 이런 행렬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A의 2n제곱은 그대로 나오는 게 맞지만 그죠? A의 3n제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것 정도는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뒤쪽에 보시면 꽤 많이 나오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행렬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사실은 요 주제가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요 주제. 그러려면은 여기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지 얘기가 쉽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잘 보세요.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연산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1791번 같은 거 한번 보죠. 자, A 행렬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에다가 뭘 더했더니 비행렬을 더했더니 그대로 더했더니 2, 2가 됐네요.
그럼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건 2, 0, 0, 2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이 친구 이 B라는 행렬은 뭘 할 수밖에 없느냐? 얘랑 뭘 더해야지 2가 나오겠습니까? 물어보신다면 3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는 3 그리고 얘는 2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구할 수 있고 지금 구하라는 건 A 빼기 B 행렬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바로 뭐 하시면 되겠어요? 그대로 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거 뺍시다. 얼마? 마이너스 4 빼시면 4 여기서 빼시면 마이너스 6 여기서 빼시면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자 2열의 모든 성분해야 자 이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행이고요. 이게 열이에요. 2열이니까 얘죠. 더하시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별다른 개념은 없는데 문제는 잘 보세요. 제 생각에 학교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 유형은 거기 13번 유형, 14번 유형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16번 유형이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 괜찮을까요? 그러면 13번 유형에 뭘 풀어볼 거냐? 1798번이랑 그 다음에 1798번이랑 1801번을 같이 풀어보고 너희들이 나머지 걸 풀어볼 텐데 여기 앞에 보시고요. 자, 1798번 한번 봅시다. 문제 보시면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친구의 두근을 알파 베타 놓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알파 베타 0, 0 그리고 베타 알파 0 베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친구의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자 간단하게 갑니다. 바로 여기서 들어갈게요. 자 그대로 들어가시면 뭐 알파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대로 들어가시면 뭐가 되는 거야? 얼마? 알파 베타구나 미안해. 그대로 들어가시면 뭐가 되는 거야?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되시겠죠?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요거 그대로 들어가시면 뭐가 되는 거고 0이 되시는 거고 요거 그대로 들어가시면 0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행렬이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라는 건 모든 성분의 합인데 야 봐봐 이거 모든 성분의 합은요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럼 다 알다시피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에 뭐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근거하기 성분계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죠? 4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거 표정들이 모를 때 나오는 표정인데? 이거 혹시 모르나요? 그게 얼마예요? 어디가 알파야? 알파. 이씨, 내 건 또 영어로 돼 있어. 알파로 바꿔야 돼? 그 옆에 있는 맞아요 그거. 이거 맞아요? 다시 해야 되잖아. 자 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야? 이거 0 맞죠? 이렇게 하시면 뭐가 돼요? 이게 알파 베타인가요? 그럼 이건 뭐 할 필요가 없겠네. 이거 구하라는 거네, 그죠? 그러면 저게 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가 된다?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겠습니까? 괜찮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혹시나 조만간 할 얘기긴 한데 선생님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근을 이렇게 놓으신다면 전개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그죠? 그럼 물어볼까? 과연? 자 우리 어디부터 해볼까? 차지민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야? 4라고 했죠?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예요? 이수빈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 박지현씨 이건 얼마야? 김지미씨 야 니네는 내가 고3 때 다 해줬는데 이씨 아니 고3이야 중3 때 다 해줬는데 이거 안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야, 너네는 내가 중3 때 다 해줬어. 이거 고등학교 내용인데 미리 해준다고 외우기까지 시켰는데. 보세요. 이건데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잘 보세요. 두근의 차죠. 두근의 차. 근데 근해 공식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x잖아요. 근해 공식 써보면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죠. 괜찮아요? 그럼 한 근은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고 한 근은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잖아. 그럼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인 거에서 마이너스인 거 빼면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로 바뀌겠지. 에이 저런 진짜. 그래요. 그냥 써드릴게요. 이거랑 이렇게 하시면요. 잘 보세요. 분모는 이미 통분이 되어 있죠? 이거 A예요,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분모가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2A분의 뭐가 되신다고요? 마이너스. 봐봐요. 날라가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2배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요거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양수로 나오는 게 좋으니까 절대값을 붙이시게 되면은 여기도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조만간 2차 방정식 할 때 한 번 더 할 겁니다. 저거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고3 때 졸라 많이 쓰고 고2 때 졸라 많이 쓰거든요. 반드시 정리해 주세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죠?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a분의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x다 라는 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절대값 붙여서. 괜찮겠습니까? 저 주제는 나중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고1 때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당연히 고1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저 내용을 안 가르치겠지만 저는 고3까지 가르치니까 고3 때 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빠르게 계산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겁니다. 모르시는 것보다. 그래서 반드시 저 내용을 알아주시고 정리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 쓰는 동안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제가 뭐 저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한번 풀어볼 텐데 뭐 풀어볼 거냐면 1797번 (1802번) 두 문제 빠르게 해볼게요. 하느님이 그러면 1794번도 해야겠다. 1794번까지 자 이렇게 풀어주세요. 1794번 하시고 정리해주시고 지우겠습니다.
자, 볼까요? 1794번입니다. 앞에 봐주시고. 자, 물어보시면 A가 앞에 보셔야 돼요. 자, A-1, 3B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 나오냐면 A의 세제곱은 A고요. A의 4제곱이 단위행렬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힌트인데요. 무슨 굉장히 큰 힌트인데? 자, 여기 솔직한 얘기로 이걸 3번 곱하고 4번 곱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가?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 잘 들어. 야, 3제곱을 했는데 A가 되고 4제곱을 했는데 이스포니셜이 있단 말이야. 이스포니셜이다. 그 뭐야, 단위행렬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될 건 얘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얘가 단위행렬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사실은 너희가 생각하셨을 게 아니 그러면 아니 얘만 나오면 되는 거지 얘는 왜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이 힌트가 없었다면 A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0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제곱 치려야지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가 나옴으로써? 얘가 나옴으로써 A의 제곱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위행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어. 그럼 얘는 A 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되는 거고, 그죠? 왜냐면 A는 약분할 수가 있는 거잖아. 괜찮겠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만 나와 있으면 A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단위행렬인 건데 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대로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A 제곱이 단위행렬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고, 이 친구는 그럼 뭐 하시면 되는 거니까? 곱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그대로 이렇게 곱할게요. 여기 A 마이너스 1, 3B라고 쓰시면 얼마? A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고요. 그 다음에 3A에 플러스 3B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1, 0, 0, 1이 돼야 한다는 거니까 따라서 A제곱은 얼마? 4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케이스가 분리가 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B의 제곱도 4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케이스는 두 개겠죠? A가 뭐? 케이스 1 A가 2면 B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A가 뭐면? 마이너스 2면 B가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구하라는 건 뭐였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든 이렇게 곱하든 얼마가 나오는 거라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라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이해되겠어요? 정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갑니다. 1700 몇 번이죠? 97번. 자, 1797번인데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1797번. 알파 1, 1 베타 이렇게 나와 있고 알파 1, 1 베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친구는 얼마예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얼마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고 1 더하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그럼 지금 구하라는 건 얘 두 개를 구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였고 7이었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시면 되는 거고 플러스 2 하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들어갑니다. 7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49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52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52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괜찮을까요? 뭐 계산 틀렸니?
괜찮아요? 우리 눈이 왔다 갔다 뭐 계속 틀리고 있어? 저기 뭐 어디 마지막 마지막에 뭐? 플러스 아 플러스 4예요? 플러스 4래요. 그럼 53이 되겠네요. 자,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좀 문제를 볼 텐데요. 1801번이죠. 1801번 마찬가지 갑니다. 1801번이고요.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자,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써있나요? 괜찮겠습니까? 이때 2바이 1 행렬과 1바이 2 행렬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친구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x 마이너스 y라고 돼 있고요. 자, 곱하기 b인 거니까 x 플러스 플러스 간다. x 3y라는 그래서 b가 그대로 곱해진대요. 그러면 a 곱하기 b 행렬이라는 것은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얼마? x의 제곱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거 잡으세요. 얘가 여기가 이제 1,1이고요. 여기가 뭐예요? 이게 2,1이고 얘는요.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1,2니까 얘랑 얘가 곱해지면 뭐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뭐가 나오셔야 돼요? 자, 갑니다. 해보세요. 얘랑 얘가 곱해졌잖아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1바이 2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데? 곱하기 1바이 2고 2바이 1이구나. 2바이 1이고 여기가 1바이 2면 뭐가 나오셔야 되는 거야? 자, 얘가 사라지죠? 괜찮아요? 2바이 2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씩 씁시다. 자, A 곱하기 B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써보죠. 이렇게 곱한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1, 1이니까 뭐가 나오시는 거예요? X의 제곱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3xy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1행의 2열 그죠? 동일한 방식으로 2행의 1열이니까 얘랑 곱해준다면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 곱해주시면 가운데 1, 1이니까 2,2의 성분이 나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3i의 제곱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친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분의 합이에요. f의 x는 모든 성분의 합인데 이걸 다 더해준다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xy의 마이너스 3y 제곱이 된다는 상황인 건데 우리는 y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어요? 말 그대로 y 자리에 뭘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친구 그대로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얼마입니까? 이게 12의 x인가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4였으니까 넘어가시면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12가 되실 거고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봅시다. 여기 이렇게 더하신다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4x의 제곱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시는 거고 플러스 16x가 나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2밖에 안 남겠네요. 그죠? 그럼 다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치수는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묶어내시면 여기 마이너스 4x가 남겠죠? 근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에 반의 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4가 남을 거고 없던 거 플러스 4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4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4가 곱해져서 남을 거라서 얘가 플러스 4가 남겠네. 그럼 친구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 4를 갖는다는 이런 결론을 올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언제 했던 거예요? 중3 때 2차 함수 할 때 다 했던 건데 아마 내용을 까먹으실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여러분들도 2차 함수 배울 거예요. 2차 함수 요 내용 나올 거거든요.
그 내용 할 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 거니까 그냥 감을 잡는 형태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숙제에는 거기 14번은 뺄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보셔야 될 거 거기에 성질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6번 형태 좀 볼래요? 16번 형태? 16번 형태 그 친구들은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어떤 걸 외워야 되는 거냐면 거기 1번, 2번, 3번 내용 있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그 내용들은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외웠을 때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16번에 있는 1번, 2번, 3번 내용은 외워주시라고요.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볼 텐데 대표적으로 뭐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냐면 뭐 거기 1번에 있는 내용들은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친구 그 2번이랑 3번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자 한번 써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거기 2번에 있는 내용과 3번에 있는 내용 잘 보세요. 자 2-1번인데요. 이런 거죠. 잘 보세요. 1A 0 1이 나와 있고 이걸 n제곱 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제곱부터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하나씩 해볼까요? 얘가 의미하는 게 1A 0 1 1A 0 1인 거니까 그대로 곱하기가 들어가신다면 이렇게 곱하시면 어차피 1이에요. 그죠? 이렇게 곱하시면 A 더하기 A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 어차피 0이고 이렇게 곱하시면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곱을 했더니 여기가 2A가 된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걸 세제곱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붙게 될 거고 얘가 어차피 여기가 2A인 거였으니까 1A 0 1을 그대로 곱하신다면 형태가 이렇게 곱하시면 1 이렇게 곱하시면 2A 더하기 2A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 0 이렇게 곱하시면 1 되는 거니까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좀 이상한데 여기는 2A고 여기는 A군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라는 거? 3A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제곱이 됐더니 세제곱이 됐더니 이렇게 나왔을 때 3A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 근데 얘는 또 단위 행렬이랑 상관은 없어요. 단위 행렬은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단위 행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서 거듭 제곱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뿐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 거기 a 제곱에 0, b 제곱에 보세요. 여기 a 0에 b를 나왔을 때, 그죠? 똑같이 제곱을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a 제곱이 되시는 거고, 이렇게 곱해지면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해지면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b의 제곱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에 한 번 더 곱해본다면 이렇게 한 번 더 곱해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곱했을 때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a의 세제곱 이렇게 곱했을 때 0 마찬가지로 0 그 다음에 뭐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성질들을 유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간단하게 그냥 나열만 해서 성질만 살펴 보더라도 계산의 속도를 높여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딱 보고 이건 이거구나 이걸 딱 보고 이건 이거구나 라고 안 친구랑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다 연산을 해야 되잖아. 그죠? 쌍을 연산을 해야 되는 건데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냥 이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넣고 가야지 얘야? 그럼 얘는 이렇게 넣고 가야지 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암기했을 때 조금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암기는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그걸 외우시면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몇 번을 해볼 거냐면 뭐 해볼까요? 거기 1807번이랑 제가 한번 해볼 텐데요. 앞에 보세요. 1807번 좀 보자. 1807번 빨리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문제 풀 시간 드려볼게요. 1807번 자 1807번인데
1807번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여기입니다. A라는 친구가 1, 0, 그 다음에 3,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 주셔야 될 게 A8에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있다고. 그런데 이걸 외웠다면 계산을 하다가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문제 유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 다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원래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 아니 1, 0, 3, 1 해서 계속 곱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그거야. 원래는 이게 지금 1이겠죠? 이렇게 곱하시면 0 될 거고 이렇게 곱하시면 얼마야? 3 더하기 3이 되실 거고 이렇게 곱하시면 이게 1이겠지.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떼서 얘를 봐요. 이게 A의 제곱인데 그러면 A의 세제곱은 1, 0, 6, 1, 그 다음에 1, 0, 3, 1, 2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그대로 곱했을 때 1, 1, 그 다음에 6 더하기 3, 1, 0이고 이렇게 된다는 걸 봤더니 세제곱을 했더니 이게 계속 3이 더해지네. 그러면 8제곱을 하면 얘가 3 곱하기 8이겠구나. 이렇게 시간을 끌려는 문제 유형인 거야 사실은. 외우면은 그냥 바로 풀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안 외우니까 이게 몇 번 해보고 한 4번 정도 해봤을 때 이런 규칙이 있겠다 라고 그제서야 눈치를 채고 계산을 마무리하면 늦지. 이걸 알고 들어가면 바로 그냥 이거 24야 하고 풀면 그렇게 유도해서 문제를 푸는 친구보다 최소한 1분 30초를 아낄 수가 있을 텐데 1분 30초를 아낀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간단하게 암기하면서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는 제가 몇십 개를 외우게 시킬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훨씬 더 빠르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말고도 외워야 될 게 꽤 있기 때문에 이거 시너지에 나와 있는 정도만 일단 외워주시고 몇 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몇 번 풀어보실 거냐면 빨리 하고 마무리하죠 오늘은. 자 벌써 45분이 됐어요. 보니 1808번 그리고 1811번 그리고 1818번 이렇게 보냅시다.
재민아 어제 밤샜어? 아니요. 밤 안 샜어? 애들 다 남자애들 막 5시까지 놀다가 잠들었다던데. 나 어제요? 엊그제라고 해야 되나? 엊그제 밤새 놀았어? 아니요. 전 안 됐어요. 넌 안 했어? 윤주는? 윤주 밤 샜어? 네. 예서도? 밤 샜어? 타연이는? 5시 반에 잤어요. 5시 반에 정도는 센 거 아니야? 거의 센 거 같은데? 오, 야, 뭐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 재미있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우리 윤주는? 한거 중에요? 윷놀이. 아 윷놀이가 재밌었어. 아너 그때 윷 나오지 않았나? 한 번? 한 번 나왔나? 네. 그리고 너네 편 내게 그게 누구야? 네. 한 번에 표정 팍 터져가지고 와 깜짝 놀랐네 그때. 봤어 그때? 막 윤윷 걸 모모모 이게 나왔나? 모모유시였나? 아무튼 미친놈처럼 나와가지고 뭐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한 타임 끝났잖아 바로. 니네가 우승했나? 네. 니네가 우승했나? 역시 사람은 한 타임이구만. 지민이는? 지민이는 밤 안 잤어? 7시였어요. 아침 7시에 잤다고? 뭐가 너가? 아니 애들이 출보자 해갖고 30분만 자야지 하고 그대로 잠들었어요. 7시 40분에 했대는데? 네. 어제 진짜 개 피곤하겠다 그러면. 우리 현서는 안 나왔는데 뭐 했어? 집에서 쉬었어? 여자친구. 여자친구 놀러 다녔어? 자 바로 볼까요? 1808 1808번. 자 위에 거 외우셨다면 모든 성분의 합이 뭐가 된다면 100이 되는 거면 그죠? n의 값이 뭐면 되는 거예요 수빈아? n의 값이 뭐면 되는 거야? 몇 번이요? 저기 1808번 n의 값이 뭐가 되시면 되는 거야? 98이면 되는 거죠. 어차피 1, 1은 안 바뀌니까 이거 그냥 외워주시면 그냥 한 방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11번입니다. 1811번도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여기 A라는 친구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A라는 친구가 10, 20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시면 2고요. 이렇게 쪼개시면 0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0이고 0 되는 건가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으실까요? 그럼 느껴야 될 거. 자 보세요. 이거 그 위에 아까 외웠던 것 중에 이게 있었어요. A0, 0, B고 N제곱이면 뭐가 된다고요? A의 N제곱 0, 0, B의 N제곱이라고요. 이거 그냥 활용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A의 10제곱이면 바로 뭐가 되시는 거예요? 2의 10제곱에 0, 0, 0 끝 나게 되는 거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2의 10제곱이니까 1024가 되고 끝나게 됩니다. 괜찮겠어요? 왜 외워야 되는지 알겠죠? 지금 니네 이거 제가 요이 땅 한 다음에 세 문제 딱 푸는데 솔직히 한 2, 3분이면 끝났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 1818번 봅시다. 1818번인데 그 친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17번 유형이랑 18번 유형은 따로 뭐 할 게 없어요.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져가야 될 개념은 A라는 친구가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A에 20에 2 마이너스 3을 했더니 A, B가 나왔대요. 그러면 제 말을 믿고 잘 들으세요. 학교 선생님이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20제곱을 하라는 얘기는 함부로 못해요. 그죠? 무슨 얘기겠어요? 걔는 한 3-4번 연산해보면 규칙성이 나올 거야. 알아서 규칙성을 파악하렴. 이런 문제인 거지. 아니 어떤 미친 선생님이 A 20제곱을 생으로 하라고 하겠니? 괜찮겠어요? 그럼 니네가 해야 될 건 뭐야? 저 의미를 파악을 해주시고 나열을 해보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나열을 해서 어떤 규칙성이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얼마?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인가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인가요? 그 다음 마찬가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랑 2니까 얼마예요? 3인가요? 맞죠? 아닌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 2니까 1인가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4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되겠습니까? 하나씩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A의 세제곱은 뭐냐? A의 제곱인 얘에다가 A를 한번 더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신다면 이렇게 곱해볼래요? 얼마가 나와요? 1 나오죠? 이렇게 곱해볼래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6인 거니까 0 나오네요. 자, 이렇게 곱해보세요. 0 나오죠? 이렇게 곱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1 나오네요. 그럼 끝난 거야. 괜찮아요? 이건 몇 축이란 얘기예요? 3번을 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느껴야 될 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20이거든요. 그럼 A20은 어떻게 나오느냐? A 세제곱에 몇 제곱을 하시면? 6제곱을 하시면 A의 18제곱이 되는데 어차피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그대로 2라고 했잖아요. 그죠?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A의 20제곱이라는 것은 당연히 A의 18제곱에다가 뭐를? A제곱을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A제곱이 되는 거고요. A제곱은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1에다가 2,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게 되면은 갑니다. 얼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9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라서 뭐가 되시겠어요? 5 마이너스 1이 되시는 거고 A, B가 5하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17번, 18번 유형은 똑같은데 문제는 거기 터프 유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17번, 18번 유형에 있는 터프 문제는 뺄게요. 그건 빼시고 노멀 문제까지만 해갖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하지 말라고 했던 거 14번 유형 하지 말라고 했죠? 14번 유형? 그래서 거기 16, 17, 18번에 있는 터프 문제는 제외하시고 16, 17, 18번에 있는 터프 문제 제외하시고 14번 유형 제외해 주시고 16, 17, 18에 터프 제외 터프 제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번 유형 제외해 주시고 될까요? 이렇게만 숙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무리하죠. 그래서 여기 풀고 가실 분들은 풀고 가시고 그죠? 풀고 가실 분들은 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뭐 뒤에 행사가 없는 분들은 풀고 가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얘처럼 영어가 있으면 행사 가시는 게 맞죠? 오케이? 그래서 너도 좀 하다가 시간 맞춰 가셔도 되고 오케이?